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식교재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네요. 7월 둘째 주, 요 영상 업로드하고 마지막인데, 이제 처음 찍죠. 근데, 일단, 원래는 저번 주에 계속 해야지 했는데, 이게 한번 쉬니까 귀찮아지더라고요. 물론, 효자분들은 계속 신경 써드렸어요. 근데, 영상은 찍지 않았고, 이제 8월부터는 영상도 그렇고, 많이 바뀔 겁니다. 실시간 매매하는 거 위주로 좀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준비를 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보여드릴 건데, 앞으로는 이런 영상도 이제 뭐 내일 효자 종목 이런 것도 찍겠지만 비중이 많이 줄을 거예요. 줄고 실시간 매매 혹은 매매 영상 이런 거를 위주로 올릴 거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바뀔 겁니다. 바뀌고, 아무튼 여러분들 많이 또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신다면 꾸준히 수익 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저는요, 지금 여러분들 뭐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진짜로. 저번 주에도 하루 빼고 다 수익이었고요. 그리고 수익도 컸어요. 심지어. 왜냐? 우량주들 단타도 했고, 뭐 삼전, SK 하이닉스 다 먹었습니다. 다 먹고, 뭐 종배한 종목들이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간 날도 이틀이나 있었고. 그래서 뭐 네이버 카페도 그렇고 유튜브도 사람들 이렇게 매매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좀 떨어져 있었어. 아니, 왜 다들 효자방에서 어렵다고 하지? 라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미국 대선 테마, 뭐 비만 테마, 뭐 이런 확고한 그 테마가 있었고 주도주가 있었죠. 그래서 걔네들을 하나 먹고 나와서 밑에서 모으면 또 반등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매매를 했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뭐 놀리는 게 아니고요. 정말 저는 어렵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수가 떨어지니까 이제 스윙 투자나 단기 스윙 매매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데이 트레이닝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역대급 뭐 수익을 좀 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이번 주에도 큰 수익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7월 마지막 주 효자 종목이죠. 또 이제 좋은 종목들 그리고 일정 재료들 가져왔고요. 여러분도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저는 복귀를 열심히 했어요. 이번 주 이제 미장도 안 좋고 우리나라 증시도 안 좋아서 복귀 열심히 했고 기사 같은 거 많이 보고, 그러니까 당일날 나온 기사들 있죠.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밤에 복귀할 때 계속 다 읽어봐요. 모든 기사를 다. 그럼 거기서 핵심 키워드 같은 거를 찾고 이게 재료 모멘텀이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강한 테마일수록 재료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K증시 어렵다, 뭐 다 떠난다, 거래대금 많이 줄었죠, 우리 지금. 근데도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지금처럼만 계속 돼도 저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자, 바로 들어갈 건데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날 거부터 정리를 해보면, 자, 미국 빅테크의 하락 영향으로 최근 계속 약했던 대형주, 우량주 및 코스피가 반등이 나왔어요. 금요일 날. 그쵸? 살짝 반등이 나왔고, 코스닥은 미국 대선 그리고 Q10 티몬이랑 위메프 사태 있죠. 그거에다가 이제 바이오 정도만 강세였고요. 금요일 날은. 그리고 이번 주는 코스피의 반등이 나온다면 코스닥은 약할 겁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고요. 주말 사이에 호재 소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월요일도 내일도 수급 분산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수급 분산이 심하다는 건 뭐예요? 주말 사이에 호재가 많이 나왔어.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지금 주말 사이 나온 호재 기사가 유전 쪽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요? 재건. 그리고 미국 대선 있죠. 해리스를 미국 오바마가 지지한다고 이제 그 기사가 나오면서, 원래는 그 기대감에 금요일 날 해리스 테마가 올랐다면 지금은 이제 주말 사이에는 그 기사가 나왔어요. 금요일 날 아마 장 끝나고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대선 요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있죠? 뭐 코인, 가상화폐 요것도 있죠. 그리고 Q10까지. Q10은 사실 뭐 호재가 아니고 지금 점점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쪽으로 그 반사 이익 보는 종목들이 강할 수 있겠죠. 네이버나 쿠팡. 그래서 이런 그 테마들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내일 어떤 테마가 시가부터 세게 올라갈지 모릅니다. 근데 항상 저는 다 체크를 해놔요. 체크를 해놓고 시가에 어떻게 보냐. 항상 갭이 제일 많이 뜬 테마를 매매합니다. 시가에. 그리고 시가에 항상 제일 크게 수익이 나요. 그리고 시가에 항상 가장 크게 베팅을 합니다. 물론 자, 갭이 많이 떴어. 그래서 VI로 시작을 해요. VI 시작은 갭이 몇 프로 뜬 거예요? 10% 이상이죠? 10% 이상 떴을 때가 VI 시작입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저도 비중을 줄여서 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은 뭐 한 7%, 6% 이런 데다 걸어놓고
체결되고 이렇게 V자 반등 나올 때도 있고, 그쵸? 그래서 항상 가장 강한 테마를 매매를 하는데, 물론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매매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을 안 보는 거냐? 아니죠. 내가 뭐 내일 유전 테마가 제일 강했어, 시가에. 그럼 먹고 나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안 봐. 왜냐? 슈팅이 나오잖아요. 슈팅이 나오고 충분히 눌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테마가 오늘 이제 가장 강했어. 오전부터 돈도 많이 들어오고 가장 강했으면 분명히 한 번의 반등은 나와요.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보통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눌릴 때까지 기다려서 오후장에 한 번 더 먹고. 그래서 저번 주는 어떻게 했냐면 시가에 한 번 먹고 오후장에 와서 한 번 먹고 종배에서 이제 뭐 시간에 상한가가 많이 갔어요. 저번 주에 유난히. 그래서 이렇게 계속 세 가지 루틴. 시가 매매하고 그중에 이제 또 적절하게 눌리거나 횡보 나오는 테마들 보고 있다가 모아간 다음에 오후장에 한 번 먹고, 그리고 오후장에 그 이제 종가에 종배에서 한 번 먹고, 이런 식의 루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페에서 뭐부터 먹을지 고민을 하는 게 이제 지금 우리가 그 K 증시에 살아남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어떤 테마서부터 어떤 테마를 요리해서 먹고, 그 다음 테마 아직 안 간 게 있으면 그 다음 테마 해서 먹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번 주에는 이런 테마들은 충분히 계속 다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꼬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손절해야죠. 시가에 가지 못한다면 바로 손절을 하거나, 내가 들어갈 때부터 손절 라인을 정하고 들어간다면 크게 손실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저번 주에 이제 큰 수익이 났고요. 이번 주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역시도 지금 주말 사이 호재 소식이 많아서 내일 좀 수급 분산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내일도 충분히 큰 수익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세계 증시는 미장이 좀 반등이 나왔고 유럽 증시도 강했어요. 그래서 강세. 나스닥은 1.03% 상승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1.95% 이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0.78% 상승 마감, 코스닥은 0.03% 상승 마감을 했죠. 그리고 강세 테마는 Q10, 그리고 비만, 바이오, 대마, 재건. 여기는 미국 대선 테마죠. 그래서 여기 대마는 해리스, 재건은 트럼프죠. 그리고 반도체 또 이제 삼전이나 SK 하이닉스 이런 애들이, 삼전은 8만원, SK 하이닉스는 19만원 지지가 나오면서 살짝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유전 테마도 뜬금없이 좀 강했어요. 근데 아마 정부 세력이 있던 건가? 그쵸? 그리고 주말 사이에 아람코, 애니 이런 애들이 이제 투자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유전 테마도 이제 괜찮았죠. 그리고 방산, 조선은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고 얘네 둘은 신고가를 갔어요. 근데 여기는 저는 매매를 안 할 거예요. 얘네들은 일단 중소형주들은 할 수도 있죠. 근데 얘네들은 일단 너무 다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은 좀 보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해운 테마도 강했습니다. 뭐 동방, KCTC 이런 애들은 이런 운임지수 상승 이런 것도 있지만 약간 쿠팡 엮여서 그 Q10 반사 수혜로 좀 강했던 거죠. 해운 테마는. 그리고 가상화폐는 이제 그 트럼프가 지금 비트코인을 많이 밀고 있죠. 요거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제 그 일요일 날. 그래서 가상화폐 테마가 강했고, 근데 비트코인 시세를 보면 트럼프 그 연설하고 그럴 때가 이 구간이거든요. 근데 밑으로 청산빔 한번 나왔었죠. 이렇게 9,3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위로 쭉 반등이 나오고 지금은 횡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면 가상화폐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근데 이제 트럼프 정책 중에 이제 트럼프가 강하게 미는 정책 중에 하나라서 정책주로 간다면 이제 얘네들은 비트코인 그 시세와 상관없이 훨씬 더 강하게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체크를 해봐야 되고, 뭐 갤럭시아 그룹 이런 애들이 좀 강하게 올랐었죠. 금요일에는. 그리고 2차 전지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목요일 날은 강했지만 금요일 날은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전력, 원전, 화장품 테마 역시 약했고요. 그래서 금요일은 조금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대형주, 우량주 중심으로 이제 반등이 나왔고, 그렇다면 저번 주 강했던 테마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아까도 적어놨지만 일단 생물보안법, 비만치료제, 비만치료제에서도 자, 세 가지가 있죠. 경구용, 패치, 그리고 뭐 주사 혹은 뭐 물질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비만 테마는 이렇게 지금 세 가지 테마가 있는데, 그중에 원래 이제 가장 강했던 테마는 펩트론이 가장 강했죠. 종목은 펩트론이 가장 강했고, 뭐 대봉 LS 이런 애들도 지금 많이 올라와서 횡보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디 있냐? 그렇죠? 대봉 LS도 상한가를 기준봉을 갔구나. 이때 기준봉 가고 3거래일 연속 여기서 이제 횡보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SLS 바이오 얘가 상한가를 갔어요. 비만 치료제는. 얘는 저는 뭐 매매 안 할 것 같은데, 일단 뭐 일봉 차트는 이쁘네요. 최근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내일 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만 테마가 저번 주에 강했고, 그리고 대마, 해리스가 대마, 마리아나, 그리고 태양광, 뭐 그리고 낙태, 요게 이제 대표 수혜주죠. 그래서 저번 주에 움직인 건 대마랑 낙태
낙태는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현대약품. 그리고 또 강했던 테마 재건. 재건은 금요일까지도 계속 호재 기사가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중국을 방문했고 거기서 이제 이제 러시아랑 협상할 준비가 됐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러시아도 오케이 했죠. 근데 약간 초치는 기사가 주말에 나오긴 했어. 재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재건도 좋긴 좋아요. 일단 다음 주까지도 재건 있었고 또 하나 뭐죠? 가상화폐. 가상화폐도 이번 주 지금은 트럼프가 연설을 했지만 가상화폐도 저번 주에 이제 강했죠. 그리고 뭐 요 정도? 대표적으로 저는 계속 여기서 돌아가면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플러스 삼전이랑 SK 하이닉스 이런 애들. 아 그리고 전력 테마도 강했었죠. HD 현대 일렉트릭 걔가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좋았다가 다음날 LS 일렉트릭이 약간 사람들 기대감보다는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오면서 LS 일렉트릭이 이제 다 끌고 내려왔죠. 그러면서 전력 테마가 좀 조정이 나왔는데 아무튼 전력도 강하다가 조금 브레이크가 걸렸고 내일은 또 전력 테마에 대어가 신규 상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볼 게 굉장히 많아. 이런 테마가 되게 강했는데 내일 우리가 연속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유전이 여기서 등장을 했고요. 주말 사이에 엄청난 호재죠. 아람코, 애니. 유전 테마 내일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마. 근데 대마는 솔직히 이제 오바마가 해리스를 지원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재료 소멸이야. 그래서 갭 뜨고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리스 테마 그리고 트럼프 재건이라고 할게요 일단. 그리고 신규 상장 저는 내일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요 안에서만 매매하지 않을까. 그리고 삼전이랑 SK 하이닉스도 지금이 이제 많이 눌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반등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저는요 여러분 얘네 어떻게 매매하냐면 비중 진짜 크게 들어갑니다. 억대로 들어가서요. 1000만원 진짜 한 타점에 그냥 3000, 5000이야. 한 호가에 그렇게 따다닥 걸어놔요. 걸어놓고 1, 2%, 2, 3%만 해도 수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게 매매하고 있어요. SK 하이닉스는 삼전이랑. 그래서 이렇게 볼 거고 일단 내일은 자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저는 이렇게 볼 겁니다. 요거에다가 저번 주부터 이런 대선 테마, 미국 대선 테마가 강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만약에 코스피가 반등 나온다면 대선 테마는 조금 약해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시소게임을 계속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저번 주에는 코스닥 이런 테마주 중소형주가 강했어. 근데 코스피는 저번 주에 빅테크 미국 빅테크의 하락으로 약했던 거지. 코스피에서 실적 잘 나온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SK 하이닉스도 잘 나왔죠. 그리고 뭐 조선이나 방산 테마는 얘네들은 뭐 잘 나오고 또 세게 갔어 신고가야. 그래서 걔네들은 좀 매매하기가 힘들 것 같고 눌린다면 보겠지만 지금 위에 저렇게 신고가 위에 있을 때는 저는 매매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 어디로 돈이 흐르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내일 뭐 삼전이랑 SK 하이닉스가 좀 갭이 뜨고 그런다 그러면 대선 테마, 미국 대선 테마나 뭐 비만 치료제나 혹은 이런 쪽이 좀 약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지금 장을 다 보면서 매매를 계속 해야 돼요. 저도 짧게 계속 수익 실현을 합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제 수익이 날 수 있고. 자, 그래서 일단 뉴스를 보면서 이 지금 테마들 중에 어떤 애들이 강할지부터 살펴볼까요? 뉴욕 증시 PC 물가 안도의 강세 마감, 다우 1.6% 상승해서 지금 나스닥이 1.03%, 필라 반도체가 1.95% 상승 마감을 했고요. 자, 해리스 트럼프 텃밭 가상화폐 진영 공략 타진. 그래서 해리스 역시도 가상화폐 쪽에 가상화폐를 이제 뭐 매매하시는 분이나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트럼프를 많이 지지하겠죠. 근데 해리스가 그쪽에 한 발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좀 빼오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었고, 그래서 가상화폐 테마가 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비트코인이랑 같이 좀 보고 싶어요. 시세랑 같이 보고 싶어서 일단은 내일 시가에는 보지 않을 거예요. 근데 또 그럴 수 있지. 시가에 막 갭이 엄청 많이 또 가상화폐 테마가 의외로 제일 세. 그러면 하겠지만 그냥 지금은 예상 시나리오잖아요. 그래서 시가에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이것도 있었죠. 트럼프 가상화폐 규제 완화 약속 비트코인 전략 비축하겠다라고 해서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완화하고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 엄청난 호재죠. 이것도 있었고, 그는 또 가상화폐를 100여 년 전에 철강 산업으로 칭하고서 가상화폐를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채굴해 미국에서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요런 이제 호재 기사가 있는데 가상화폐 테마도 일단 내일 시가에 갭이 얼마나 뜰지 일단 지켜보고 매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요일날 가장 세게 갔던 거는 갤럭시와 머니트리죠. 근데 얘는 시간 외에서 그렇게 움직이진 않았고요. 기준봉을 세웠어요. 이런데 보시면 이게 일봉이잖아요. 일봉에서 최근 단기 추세가 너무 좋고
이런 고점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시간 외에서는 살짝 하락을 했는데 갤럭시 SM이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죠. 아마 얘는 투경 가지 않나? 투경 아직 안 가네. 그래서 저는 일단 갤럭시 SM을 봐야겠죠. 내일 시간 외에서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왔고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왔네요. 87억. 그래서 갤럭시 SM 한번 체크해 줄 거고요. 그리고 자, 오바마 해리스 지지 선언 후보 확정 쐐기라고 해서 해리스 테마가 저번 주에 계속 강했는데 이 기대감이었습니다. 오바마가 이제 미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이제 많은 전 대통령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지지를 한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리스를 지지하겠죠. 그래서 이게 나왔는데 이게 재료 소멸로 갈 수도 있어.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대마 테마 중에서 금요일날 가장 많이 오른 건 우성첨단 소재가 있었죠. 근데 얘는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뜨면서 시간 외에서는 좀 하락을 했고 에머리지가 시간 외에서 살짝 올랐습니다. 거래대금은 2억? 이거는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이 대마 테마 중에는 오성첨단 소재랑 화일약품 저는 두 개를 보고 있거든요. 에머리지는 약간 너무 잡주야. 거래대금 200억도 안 터졌어요. 금요일날. 뭐 일봉 차트는 이쁜데 일단 오성첨단 소재 아니면 화일약품 얘네 내일 갭이 뜨는지 만약에 갭이 안 뜨잖아요. 그러면은 재료 소멸인 겁니다. 당분간은 한 며칠 동안 2, 3일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일 시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종목들이나 말하는 테마들 내일 시가의 그 시가 전이죠. 8시 40분부터 9시 전까지 한 번씩 클릭을 해보고 시가가 얼마에 형성이 돼 있나 체크를 해야 돼요. 강한 종목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일수록 갭이 많이 뜹니다. 그건 뭐예요? 그 말은 시장의 관심이고 그쵸? 개미들의 관심이고 그 종목이 제일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주말 사이에 호재가 많으면 어떤 테마가 강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내일 시가를 보면 아마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대마는 오성 해리스 테마 중에 대마 테마, 오성 첨단 소재, 화일약품, 그리고 현대약품. 현대약품은 낙태인데 얘는 단기과열이라서 여러분들 매매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오성 첨단 소재랑 화일약품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 한다는 거 아닙니다. 시가는 솔직히 못 정하겠어. 시가는 오늘 영상에서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력하게 보고 있는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다 뉴스를 다 보고. 그리고 자, 요거 대왕거래 유전 로드쇼에 큰손 아람코 N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사우디 국영 기업이죠. 아람코는.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큰 이슈예요. 재료고. 그래서 투자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생님 검토 중인데 왜 좋죠? 주가는 항상 기대감이 가장 많이 오르죠. 그래서 일단 아람코 테마가 셀지 아니면 그냥 원래 유전 테마, 대왕고래 테마가 셀지는 내일 시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최근 강했던 건 유전 테마에서 대장으로 올라갔던 건 퇴광인데 퇴광 얘는 지금 조선 기자재 테마에도 엮였어요. 그래서 영일만이 아니고 대왕고래로 오른 건지 아니면 조선 기자재 그걸로 오른 건지 약간 헷갈립니다. 일단 퇴광이 조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얘는 아람코의 아마 그 협력사일 거예요. 퇴광이 그 협력사고 아람코 협력사고 BMT, S&T 에너지, 세방 이런 애들이 다 협력사거든요. 그거를 아는 법은 여러분 여기서 특징주 치고 아람코 치면 다 나옵니다. 공시로 돼 있었고 전체 뉴스 특징주 아람코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최근에 있던 거 BMT죠. BMT가 움직일 수도 있어요. 내일.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아람코 테마 그리고 화성밸브도 저번 주에 잘 움직였죠. 시추를 하려면 그쵸? 이런 그 철광, 감광 이런 쪽 애들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밸브 쪽 화성밸브가 저번 주에 이제 반등이 세게 나오고 태광이랑 계속 그 대장을 바꿔가면서 했는데 화성밸브가 강할 수도 있고요. 물론 다 내일 갭이 얼마나 뜰지 본 다음에 저는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내일 가장 좀 좋게 보는 건 이 유전 테마입니다. 저 아람코가 너무 커. 재료의 임팩트가. 그래서 태광, BMT, S&T 에너지, 세방, 화성밸브 요 중에 시가 베팅을 아마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갭이 뭐 20% 이상이야. 그럼 당연히 못하죠. 근데 뭐 한 10% 이하다? 10% 정도다? 그러면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도 이제 반등할 때가 딱 됐죠. 이 기준봉 이때 상한가를 가고 나서 딱 요 부근이죠. 기준봉이 있고 상한가를 간 날 거기 지지가 나오더니 여기서 이제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도 내일 보긴 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시추 후반기지 부상 신앙 결정이라고 해서 보면 포항 이런 쪽은 약간 악재죠.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그 부상 신앙에 대한 관련주는 여기 세방이 있습니다. 세방이 있고 그리고 저 부산 신항만이 또 가덕도 신공항 그쪽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가덕도 테마도 봐야 되나 하는데 또 그럼 너무 많아지니까 일단은 그거는 써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만 볼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됐고. 그리고 재건도 자 젤렌스키 11월까지 평화 달성 행동 계획 마련 우크라 평화 공식 제안. 제목만 봐서는 저는 재건 되게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읽어보면 여기서 젤렌스키는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계속 점령하는 상황에선 휴전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게 약간 초치는 거야. 지금 다들 힘들잖아요, 우크라이나. 그냥 양보하고. 근데 뭐 내가 여기 입장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양보 못하죠. 근데 우리한테 이제 좋을 시나리오는 뭐 양보를 하고 뭐 그냥 러시아랑 협상하겠다 이러면은 진짜 재건 테마가 진짜 가능하겠죠. 근데 계속 러시아는 안 준다 그러고 젤렌스키는 계속 달라고 하고. 그쵸? 여기서도 지금 이거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재건 테마도 내일 되게 좋게 봤다가 약간 초쳤어.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 철수와 영토 보전을 핵심으로 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공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게 약간 초치는 거고. 일단 이런 게 있었어요. 저거 기사 나오기 전에 EU 러시아 압류 자산서 발생한 수익 2조 정도를 최초로 우크라이나에 이제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사가 토요일 날인가 나왔을 거예요. 26일 금요일 날 밤에 나왔네요. 금요일 날 밤에 나와서 월요일 날 재건 되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 기사가 나왔고, 그래서 약간 이석됐어. S급 재료에서 약간 A-, B+, 그 정도로 약간 등급이 내려갔습니다. 재료의 임팩트가. 그리고 그 재건 중에서는 이런 거 지원을 한다고 하죠. 원전, 태양광, 풍력, 미국, 우크라, 에너지, 재건 사업, 윤곽, 현대건설, 삼부터 함수에. 그래서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뭐 이런 애들이 재건 테마가 좀 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재건 테마는 저게 다고요. 우선 펼쳐든 팀F, 팀원이랑 위메프 피해 소비자들 환불 요구 첫 집단 행동이라고 해서 일단 내일 오전에 정부 회의가 있어요. 정부 회의가 있어서 오전까지는 그래도 q10 테마가 강할 수 있거든요. 반사수혜를 보는 네이버나 쿠팡. 일단 KCTC가 상한가를 갔죠. 얘는 쿠팡 테마인데 이커머스 중에서 이제 이쪽 쿠팡으로 더 반사수혜가 나겠다 해서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동방도 그렇고요. 그리고 플레이디는 네이버 쇼핑, 예스24 뭐 이런 애들 있죠. 그래서 KCTC가 일단 상한가를 갔으니까 얘가 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내일. 그래서 Q10도 내일 오전에 갭이 얼마나 뜨는지 체크. 얘는 근데 갭 별로 안 뜬다면 해볼만 하지 않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저는 거의 비슷하게 유전을 많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 아람코 등장으로 이제 최근에 많이 밀렸었잖아요.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애들이. 그래서 유전 테마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오히려 KCTC가 돈 안 들어오면서 되게 빨리 상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얘도 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시가를 하는데 왜 이렇게 보는 게 많아요? 많이 봐야죠. 저도 내일 호재가 많아서 어떤 애가 대장일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놈 잡고 내일 먹는다는 거죠. 무조건 먹을 겁니다. 전 내일 아마 큰 수익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일단 한 8시 50분이면 그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오전 8시 50분 정도면 윤곽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라이브를 하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라이브 이렇게 시나리오 영상보다 라이브가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요거 환불 요구 첫 집단 행동 뭐 피해액이 뭐 1조 가까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내일 기재부에서 오전부터 회의가 있습니다.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어떻게 할지 대응 그게 있기 때문에 아직 Q10 테마도 우리는 계속 봐야 된다.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의약품 쪽이 강했거든요. 코로나 그리고 일본 내염 100일에까지 겹치면서 코로나 테마도 강했어요. 뭐 셀리드, 명문제약은 지금 치매 학회가 미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거에다가 뭐 예전 일본 감염병, 마이코플라즈마 이런 것까지 이제 지금 기사가 올라오면서 금요일날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뭐 이런 유전이나 Q10, 재건 쪽 호재 기사가 없었으면 아마 이 바이오가 좀 강했을 것 같아요. 제약사들. 근데 얘네들은 약간 찬밥 신세가 됐죠, 지금. 이거보다 더 재료가 큰 애들이 등장하면서. 그래서 일단 내일 지켜보는 볼 건데 매매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뉴스는 이게 다예요. 진성준 금투세 예정대로 진짜 미쳤죠? 이재명도 공감. 할 말 하겠습니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뉴스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가장 임팩트 있던 거 유전 있었고요. 재건, Q10, 그리고 내일 신규 상장 3일 전기라고 해서 잠깐 3일 전기가 맞나? 산일인가? 산 아닌가? 산일 전기야, 산일 전기. 이거 오타 났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산일 전기가 이제 내일 신규 상장을 하는데 이게 청약 증거금이 17조예요. 근데 왜냐면 특수 변압기 및 리액터 등 전력기기 제조업체고 올해 첫 1,000억대 매출을 했고요. 미국에 이제 주요 매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전력망 노후된 거 막 교체하면서 미국도 지금 전력 테마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근데 지금 딱 상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청약증거금 굉장히 이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고 올해 3위입니다. 1위 LS래. HD 현대마린 솔루션. 2위가 시프트업인가? 시프트업이 18조였죠? 근데 걔는 게임 테마였잖아. 근데 지금 얘 상장하는 애는 전력 테마예요. 그리고 최근 HD 현대 일렉트릭이 실적도 잘 나오고 했기 때문에 이거 산일전기가 상장하면서 전력 테마가 다시 강할 수도 있어. 그리고 재건 테마는 이것도 봐야 됩니다. 내일 사우디 경제사절단이 방한을 해요. 재건이 아니고 그 유전. 그럼 아람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유전 테마는 내일 더 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유전 테마를 1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1순위로. 그리고 요거 있고 알츠하이머 국제학회 지금 개최하고 있고.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저는 유전 테마를 1순위로 보고 있고요. 2순위. 큐템? 재건? 재건 큐템? 재건이랑 큐템. 3순위. 미국 대선. 트럼프 해리스. 그리고 뭐 가상화폐도 있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을 몇 위에다 놔야 될까? 너무 많아. 여기 신규 상장.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갭 순서대로. 갭 많이 뜬 거대로 시가에 보고 할 거고. 그리고 내일 하루 종일 여기서 돌면서 매매할 거예요. 여기서. 다른 테마 안 봐. 거기 안 볼 거예요. 이쪽에서 저번 주에도 계속 여기서 돌면서 매매했어요. 비만 치료제까지. 계속 여기서 돌면서 내려오면 매수하고. 근데 추세가 꺾였는지 꺾이지 않았는지, 그리고 재료의 모멘텀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 근데 대선 중에 해리스는 약간 내일 조정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전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태광, 그리고 화성밸브, BMT 이런 애들, 그리고 큐테는 KCTC 이 정도 이렇게 볼 것 같네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오전장이 가장 중요하고 뭐 원래도 그랬지만,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한 이런 테마들이랑 얘네가 약할 수도 있어. 뭐가 강하다면 삼전이나 SK 하이닉스, 반도체, 조선, 방산, 코스피에서 이런 애들이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중소형 테마들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분산 심할 거야. 일단 미장에서 전체적으로 반등했기 때문에 반도체는 내일 갭 좀 뜰 수도 있어요. 얘네 둘은 뭐 신고가니까 내일 뭐 오전부터 돈이 많이 쏠릴지는 모르겠어요. 반도체도 내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테마랑 반도체까지 저는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어떤 테마를 무조건 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수급 분산이 너무 심해서 시가 베팅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안 해도 되고 한 10분 지켜보다가 들어가도 돼요. 그래도 충분히 수익 나거든요. 올라가는 애들 주도주가 정해졌잖아요. 주도 테마가 정해지면은 최소 오전에 10%, 20%까지는 올라가더라고. 그 중에서 내가 3% 먹을 구간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올려서 또 한번 교통정리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좀 길 걸로 예상되는데 여러분들이 내일 장 시작하기 전에 한번 꼭 시청하시고 매매하신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그리고 이번 주도 다들 핵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